아시죠? 예. 네. 우리 사유도 성균관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고시 공부를 하다가 도중 하차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정평가사를 공부해서 감정평가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대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 이명수 국회의원도 성대 출신이고 전 권선택 시장도 성대 출신이고 박성효 전 시장도 성대 출신이고 박병석 의원도 성대 출신이고 네. 병석 네. 그 다음에 박성효 의원 겸 전 시장도 맞아요. 성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전에 많더라고요. 네네. 양홍규. 아, 그분도 분. 법대 네. 성대 출신이죠. 네. 그분만 한번 만났어요. 네. 우리 김시숙 박사님이 이제 학교 강의하시고 이제 더 나가서 기업 강의, 외부 강의도 아마 하시게 될 텐데 강의 기법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말하고자 하는 컨텐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강의 내용. 근데 이 강의 내용을 실은 PPT로 만들거든요. PPT로 만드는데 이 PPT의 조건이 일단 간략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화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압축의 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강의 내용을 압축해서 그걸 도식화하면 PPT가 만들어지는데 단순화해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이 키워드를 도식화시킨 거죠. 도식화. 다시 얘기해서 도형화. 그림을 그리듯 그래프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도식화시키면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칼라를 입히면 좋은 PPT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단순한 도식화, 칼라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압축하면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키워드로 로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이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게 이제 self application, 자기를 적용하라. 전임 교수나 겸임 교수라고 하는 것은 학과 교의 연결이잖아요. 그동안 직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거를 접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마케팅 하기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 중심, 예화, 데이터를 인용해서 말하면 훨씬 재밌고 이해력이 높고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강의하지 마시고 이 이론에 뭐를 접목시키죠? 셀프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게 의미고 이게 재미구입니다. 재미구. 이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how to say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포즈와 끊어주고 그 다음에 템포를 넣어서 리듬감을 줘서 흥을 유발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How to say,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당한 사례를 여기서 넣어줬잖아요. 이게 적당한 사례지 않습니까? 이게 적당한 사례. 두 번째가 적당한 사례. 세 번째가 적당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법을 중간중간에 써주면 학생들의 그 집중도와 관심도를 또 높일 수 있겠다는 것인데 혼자 일사천리로 풀어가면 학생들이 딴전을 피워도 몰라요. 그래서 이 강의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은 중간에 질문해 줌으로 반응을 끌어내고 관심을 갖게 하는 질문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되게 질문법을 안 쓰시는 경향이 많아요.
시간이 아깝거든요. 질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강의 설명하는 바쁘신데요. 또 하나가 적당한 템포입니다. 적당한 템포. 바꿔서 얘기하면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적당한 자기만의 페이스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스스로 호흡을 하고 너무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호흡 조절하면서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청중과 학생들과의 호흡입니다. 그 호흡을 맞추는 것은 곧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함부로 맞춰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건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빨리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학생들의 페이스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지, 이런 것이 이제 바로 How to Say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한 거 이제 룩스가 있는데, 룩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가지. 아이 컨택, 바라보고 학생을 바라보고 강의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교수님들은 칠판만 보고 판사하기 바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책만 바라보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강의하는 분도 있는데, 실은 강의의 대상, 학생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강의를 풀어가야 되고, 교수님이 아이들한테 눈을 마주치면 아이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은혜를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우리 교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아이들이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과목에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죠. 관심을 갖는 방법은 바라봐 주는 거예요. 아이 컨택. 그래서 이 아이 컨택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페이스 표정 관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의 중에 피곤하시더라도 미소를 띠면서 부드럽게 친화력을 가지고 강의하시면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겠죠. 근엄하게 엄숙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친화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엄 엄숙보다 중요한 것은 친화력이다.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미소는 상대 학생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미소입니다. 학점 많이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긴 하겠지만, 학점보다 앞서는 것은 아이들한테 미소로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페이스, 아이 컨택까지 말씀드렸고요. 보이스, 서두지 마시고 두툼하게 발성하시면서 듣기 좋은 이 보이스로 해야죠. 볼륨감 있고 두툼한 목소리인데, 목소리를 닫고 이야기하면 하이톤이 나오고요. 김용욱 교수처럼 나오게 됩니다. 김용욱 교수 아시잖아요. 김용욱 박사. 21세기 노자세상 강의했던 이상하게 괴성을 지르면서 하는데, 두툼한 목소리로 듣기 좋은 소리가 좋겠다. 그래서 목을 열고 개방 발성을 하셔라는 것을 주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조로운 어조는 아이들에게 너 그래 좀 편히 쉬고 자, 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변화무쌍하게 발성을 해야 되는데, 바로 힘 빼고 힘 넣기로 강약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대통령은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뭐 이 정도 속도에 이 정도 강약을 넣어주면 아이들이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생동감 있는 보이스로 교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졸지 않게 된다. 단조로운 어조는 자장가로 들린다. 그 단조로운 어조를 변화해 주려면 템포 넣어주는데, 템포는 강약과 완급으로 조절해 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제스처를 안 쓰시죠. 판서만 하기 바쁘시니까 제스처를 안 쓰는데, 적당한 제스처는 그 분위기를, 활기를 돋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스처를 가끔 써주셨으면 좋겠고, 기업 강의 나와서는 더욱더 제스처가 필요하고, PPT를 가지고 강의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적당한 제스처가 아이들에게 훨씬 더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제스처는 하나의 어떤 내용을 강조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이 제스처의 도구는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동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적당한 제스처도 써주는 것은 강의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우리 교수님은 로직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례는 얼마든지
직장에서 얻은 많은 예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풀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정보를 주면서 지식을 전달하면서 또 관심을 유발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례 중심의 강의가 좋겠다. 그리고 적당한 질문법이 아이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